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수배 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각에 대한 얘기요. 각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선분, 기본이 되는 선분, 그죠?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의 선분이 얼만큼 회전했는지 그 회전량을 각으로 정의하기로 했었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각하면 보통 뭐가 어떤 부분을 떠올리기 쉽냐면 단위로서 도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쵸? 각도기로 많이 재왔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막 몇 도,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에서는 각을 재는 단위가 도일 때가 훨씬 또 많이 좀 약간 친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각을 나타내는 단위는 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새로운 단위, 라디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함께 라디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원의 둘레죠. 원주는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면 똑같은 비로 늘어나요. 왜냐면 원주가 얼마니까 원주는 2파이 r이니까 누가 늘어나면 r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주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와 반지름 사이의 크기는 항상 정비례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지금 시초선을 OA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각을 잴 건데 얼마큼 각을 잴 거냐면 반지름이 r인데 신기하게 이 시초선으로부터 원주를 따라서 r만큼 이동한 거, 반지름만큼만 딱 이동했을 때 그때 이 동경과 시촌 사이의 요 각, 얘가 얼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지금 이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여기를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1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안.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이에요. 걔를 하나의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1도라고 쓰는 것처럼 얘를 1 라디안이라고 쓴다고요. 자, 그러면 이 라디안은 실제 도로 나타내면 몇 도 정도가 될까요? 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궁금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대 원주 2파이 r이죠. 호의 길이 대 원주의 비는 어디의 비라는 거예요? 그쵸? 호의 중심각. 지금 내가 궁금하죠? 이 중심각 잘 몰라요. x도라고 할게요. 이 x도 대 전체 몇 도? 360도와 똑같이 비율을 갖겠죠. 자, 그러면 x도가 궁금하니까 내양 곱하면 얼마? x 곱하기 2파이 r x도죠. 는 360도 곱하기 r이 되겠네요. 나는 x도가 궁금하니까 2파이 r을 양면에 나누면 2파이 r 분의 360도 곱하기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하면 r 약분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는 뭐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반지름의 길이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반지름이 길어지면 그만큼 호의 길이도 길어졌으니까 약분해서 180도, 그쵸? 얘는 즉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네요. 그래요. 1라디안은 자,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 녀석을 앞으로는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1라디안이라는 녀석은 1라디안은 어떻게 생겼다?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가만 보면 이 식 안에 요 식 안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이미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반지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지름이 길어지면 호의 길이도 길어지니까. 그래요. 1라디안은 그죠? 사실상 얘는 파이분의 180도인데 얘는 반지름이랑 아무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녀석 먼저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라디안이라고 부른다고요. 라디안은 뭐다? 라디안은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누구?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라디안으로 각을 부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도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자, 그래서 1라디안은 얼마다? 1라디안은 180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우리는 앞으로 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할 건데 말이죠. 보니까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2배 해서 2도는요.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3도는요. 3도는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계산한 방법. 나는 앞으로 x도를 라디안으로 고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80분의 파이 곱하기 x 곱하기 x 하면 얘가 라디안으로 고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도는 몇 라디안이냐면 180분의 45 파이예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45를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파이 라디안이 45도구나. 그러면 90도는 얼마겠어요? 90도는요. 180분의 90 파이 해서 2분의 1 파이 라디안이구나.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단위에 라디안 안 썼죠, 그렇죠? 앞으로는 다 호도법으로 얘기할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 중에는 각도의 단위를 얘기할 때 라디안은 안 보실 거예요. 그냥 각이 4분의 1 파이다, 각이 2분의 1 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누님이 얘기했어요. 이 부분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했잖아요. 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0에다가 뭐 곱하면 된다고요? 180분의 파이. 그러니까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약분에서 얼마? 6분의 1 파이.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5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거예요. 180분의 파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분해서 45로 약분되나요? 그러면 4분의 3 되네요.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 자, 그런 다음에 이 거꾸로 이제 얘를 갖다가 호도법으로 표현된 라디안을 갖다가 뭘로 고칠 거냐면 도로 고칠 거예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얘는 거꾸로 180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얼마예요? 그러면 90도인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돼요. 그럼 파이 약분되고 얼마요? 마이너스 12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호도법을 쓰게 되면 한 가지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기는데, 아까 우리 호도법을 어디에서부터 맨 처음에 우리가 가져왔었죠? 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서부터 갖고 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호도법을 이용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거 잠깐 복수 좀 할게요. 어떠한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이에요. 자, 이 녀석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우리는 도를 배웠으니까요. 도를 이용해서 한번 쓰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도가 있는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노란색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녀석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얘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반지름이 정해지면요. 이 L은 어떻게 구해요? L은 어떻게? 원래 전체 원의 지름을 생각하죠. 그죠? 원 전체 지름 2 파이 r에다가 원래 원 전체는 몇 도니까 360도인데 그 중에 나는 어디까지만 갖고 갈 거니까 잘라가지고 360도 중에 나는 세타만큼만 갖고 갈 거니까 360도 분의 세타도 이렇게 정하죠. 이게 원주의 길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넓이도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넓이도 비율로서 구하죠. 그렇죠?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 S는 어떻게 구해요? 넓이 S는 원래 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전체 360도 중에 중심각이 갖고 있는 비율 요만큼이 넓이였어요. 맞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넓이에서 보면 얘를 조금 변형하면 말이에요. 여기 넓이 안에 원주의 길이를 포함하는 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R 2 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 곱하기 2분의 1 R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곱한 게 바로 얘가 되죠. 그죠? 그런데 얘가 바로 누구였어요? 얘가 호의 길이였죠. 그래서 호의 길이를 알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1 RL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맞나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호도법을 적용하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중학교 버전입니다. 리뷰.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그게 중심각이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80 파이에다가 R 세트하게 나오죠. 그런데 180 곱하기 중심각 도 이게 바로 뭐예요? 요 두 개 곱한 게 이게 바로 호도법이잖아요.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각이 세타가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면 나는 이 중심각이 세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각이 뭐 4분의 파이다. 호도법으로 표현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아래다가 지금 누구? 요 녀석 호도법으로 쓰네를 곱해버리면 4분의 파이 R 얘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 호의 길이 된다는 거죠. 아주 쉽죠? 이제는 그냥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해버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새로 정의합니다. 만약에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게 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도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지 보세요. 넓이도 원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L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었으니까 반지름 얘를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하면 바로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요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대신 뭘로 주어져야 되냐면 중심각 크기 요거는 호도법으로 주어져야 돼요.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얼마? 중심각으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호의 길이가 알아져 있으면 2분의 1 R 곱하기 호의 길이로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나온 얘기니까요. 따로 더 알 필요는 없죠. 그죠?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뭐를? 넓이를 구합니다. 아주 쉽죠. 그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면 L은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 얼마? 6. 중심각의 크기 호도법으로 주어졌네요. 3분의 파이. 그래서 얼마? 2 파이. 넓이는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얼마? 6 제곱 곱하기 중심각 3분의 파이 해서 얼마? 6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호의 길이가 파이래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까 r 곱하기 중심각으로 구하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까 넓이가 2파인데 2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니까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인데 r 세타가 얼마라고 했어요? r 세타가 파이네. 여기 부분이 파이네. 다시 쓰면 2파이가 2분의 1 r 파이니까 어떻게 파이 양변에 2 곱하면 얼마? r은 4. 반지름의 길이가 4다 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개념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배워봤어요. 그쵸? 처음에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 쓰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지니까 좀 쉬운 문제로 여러 번 적용해 보면서 좀 우리가 친숙해지기 과정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